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우선은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죠. 요즘 일각에서는 이번 수출 규제로 일본 기업의 피해는 없을 것이다, 한국이 없어도 일본의 제품을 팔 곳은 많다 라고 주장하는 언론이 가끔은 보입니다. 이는 정말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반도체의 어떤 대표적인 전문가적 교수님 중에 한 명인 박재근 교수는 이런 말을 했죠. 내년 2월쯤부터는 극단적으로 말하면 일본 소재는 필요 없다. 앞으로 일본 업체는 글로벌 공급 체인에서 제외되고 수요처를 잃게 돼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고 이른바 아베로 인한 파산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면서도 박재근 교수는 EUV용 PR이나 불산 같은 경우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조금은 중장기적으로 볼 문제이긴 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저는 이 이야기가 100% 맞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건 일본 기업도 상당한 양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일본 기업은 강하니 일본 기업이 일본 그러니까 나라가 우리나라보다 수출 규모가 크고 경제 규모가 크고 이러니 피해를 입지 않는다라는 가짜 뉴스의 핵심적인 모순이죠. 2018년 데이터로 따져보죠. 웨이퍼 생산량을 보면 대만이 1위, 한국이 아주 가까운 2위, 그리고 일본이 3위죠. 일본이 물론 많긴 많은데 일본 도시바 플래시 메모리의 생산량이 많고 마이크론이 인수한 엘피다의 생산 시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일본이 벌어들이는 돈이 아닐 뿐이죠. 작년에 그 자본적 지출을 보면, 그러니까 카펙스를 보면 플래시가 31%로 1위, 이중 낸드 플래시가 당연히 절대적이겠죠. D램과 S램 그리고 파운드리도 이어지고 2018년엔 그랬고 2017년엔 파운드리가 1위였지만 어쨌든 이 셋이 항상 비슷합니다. 거의 이것만 보면 마치 삼성에서 빠진 만큼 대만이나 일본 팹에 팔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D램만 보더라도 삼성은 감산할 생각이 없고 도리어 감산은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가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이 더 높은 수율과 더 발전한 미세 공정으로 칩을 더 싸게 뽑아내고 있으니 추락하는 D램 가격을 유일하게 견딜 수 있는 회사가 삼성인 겁니다. 낸드 플래시도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는 감산을 결정했고 웨스턴 디지털이나 도시바는 이제 팹도 정전도 있어서 돈도 어느 정도 날렸죠. 이게 추론이 많은데 분기 생산량의 절반을 날렸다, 그러니까 6엑사바이트를 날렸다 이런 말도 있는데요. 어쨌든 삼성만 지금 계속 뽑아내고 있습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D램 공정을 CIS 공정으로 전환한다든가 아니면 하는 어떤 공정 간의 전환, 요 정도로 즉 인위적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지 않고 공정 간의 전환은 있을 수 있다, 요 정도 생각은 저희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삼성은 그런 회사입니다. 메모리에서는 도저히 지금 상대가 없어요. 다른 회사가 그러니까 삼성의 점유율을 잡아먹을 수가 없는 위치에 지금 삼성이 기술력이 있습니다. 즉 삼성에게 만약에 공급을 끊는다 일본이, 그러면 당연히 일본 기업만 손해를 보는 꼴입니다. 다른 어떤 기업들이 삼성의 점유율을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공급을 못하는 기업만 손해를 보는 거죠. 자, EUV용 PR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다른 경우에요. 이건 JSR 같은 경우로 보죠. 이 일본 회사죠. EUV용 PR은 지금도 그렇고 당분간 삼성과 TSMC의 점유물이죠. 그 거대 두 명 중 한 명에게 공급을 안 하는데 이게 손해가 아닐 수 있을까요? 제가 자세히 안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삼성이 현재 EUV를 좀 소량으로 생산하고 있잖아요. 화성 라인에서. 지금 EUV 이 소량 생산을 두고 별거 아니다 라고 언급하는 기사들이 많은데 소량 생산인 것은 팩트가 맞습니다. 그걸 팩트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화성 라인이 지금 준공 중이고 내년 이제 초면 바로 가동하죠. 삼성의 비메모리 투자 규모 한번 보세요. 메모리에도 이제 EUV가 곧 적용됩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면 아주 짧은 미래만 바라본 그런 기사의 언론의 언급이었다,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죠. 또한 에칭가스, 이게 가스 형태의 불화수소를 이제 일컫는 말이죠. 여기서 한국에 수출하는 비중이 무려 86%나 됩니다. 만약 에칭가스 수출에 올인하는
즉 그 회사가 에칭가스만 하는, 뭐 만이라기보다 그 비중이 아주 높은 그런 회사가 있다면 일본에 그 회사는 뭐 거의 도산이다, 줄도산이 뭐 확정됐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리고 그 회사는 언론에도 저희가 자주 접했던 스텔라 케미파라는 회사입니다. 일본의 회사죠. 이 회사의 올해 매출 예측을 보면 고순도 약품 비즈니스가 한 6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고순도 약품 비즈니스의 60%가 결국에 반도체, 뭐 액정 이런 데 치중되어 있는 거죠. 이 회사 매출의 이 고순도 약품 비즈니스가 한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고순도 약품의 수출 의존도가 60% 정도 되는 거죠. 즉 고순도 약품의 핵심 비즈니스인 불산가스가 이 회사 매출의 대부분이다. 올해 공급량을 지금보다 더 늘린다고 하는데, 만약 핵심 비즈니스인 불산가스 한국 수출이 막힌다면 이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영업활동으로 들어오는 어떤 현금의 흐름의 30%? 뭐 많으면 40% 이상 날아가 버린다는 건데, 그러면 모아놓은 현금으로도 오래 못 버티겠죠. 일본 기업 파산론은 이런 가능성에서 합리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불산가스 한국 수출이 매출의 대다수인 회사는 막히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그게 망한다는 말이 얘네들이 뭐 꼭 부도 신청을 해야 망한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상 영업이익이 반토막 나고, 이게 뭐 하이닉스처럼 뭐 몇 조씩 벌다 반토막 나는 거 말고요. 사실상 그 회사 운영이 적자 상태로 계속 지속되는 그런 상황이면 그 전보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당연히 계속 반도체를 찍어낼 테니 불산가스는 당연히 다른 데서 사오면 되는 것이고, 물론 거기서 순도의 문제는 있겠지만 그거는 단기적인 문제고, 불산가스 일본 공급처가 이제 줄어들고 끊기고 하면 당연히 그쪽 국산이라든지 뭐 소위 언급되는 그런 국외 공급처들에서 계속해서 연구개발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보면 결국 순도도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엄청나게 줄어든 어떤 수요처를 TSMC나 도시바, 웨스트 디지털, 마이크론 같은 데가 갑자기 채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부도는 한번 빚을 못 갚으면 나는 거라서 순식간이죠. 그리고 설령 저런 회사들이 사준다고 하더라도 순순히 사주겠습니까? 당연히 거기서 뭔가 또 챙기겠죠. 저가로 그러니까 후려친다는 의미입니다. 이 가능성은 사실은 물론 극단적인 가능성이에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스텔라 케미파에서 사오던 불산을 당연히 완전히 차단하진 않을 겁니다. 저도 일본 소재를 한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완전히 차단, 이렇게 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아예 수출을 금지하는 건 대놓고 또 WTO 협정 위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도 수출을 아예 막을 수는 없어요. 스텔라 케미파도 한국의 솔브레인과 합작한 또 FECT 이 회사도 있으니까 또 공급을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 장기적으로 삼성 하이닉스는 점차적으로 일본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것은 명백합니다. 이미 그것은 확정된 일이고 회사,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니 회사가 단번에 망하는 일은 없더라도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은 하락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폭락하게 돼 있죠. 그러므로 이번 사태는 뭐 소위 스텔라 케미파 같은, 그냥 예를 하나 들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수많은 일본 회사들에게 위기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계속해서 뭔가 추가 규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수록 일본 기업들이 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한국의 자회사 또 하나 더 세우던지, 뭐 아까 FECT라는 이 솔브레인과 합작한 그런 자회사에서 또 공급 체인을 일본과 완전히 분리해서 한국에서 자체적으로 공급 가능하도록 또 돌리면 됩니다. 어차피 불산 원료가 중국에서도 대부분 또 들어오거든요. 스텔라라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렇게 해서 손해볼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삼성과 미팅을 하고 있는 거죠. 어차피 한국에서 발생하는 이익도 일본 본사 배당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TOK, 첨단재료라든지 JSR, 마이크로 코리아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일본 기업 입장이고, 공급 체인을 한국에서 분리해버리면 일본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손해죠. 세금, 고용 다 한국에서 발생하니까요. 자,
이런 상황에서 스텔라의 선택은 어떻게 될까요? 나라를 위한 애국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1순위로 추구해요. 그러니까 지금 스텔라라든지 여러 이런 업체들, 일본의 위험에 처한 그런 JSR이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증상 검토를 하고 국외 공급처 확보를 하고 싱가포르, 중국 할 것 없이 어떻게 국외 공장에서 공급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요 정도 이야기하면 어느 정도 설명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 일본 내 여론들, 지금 이 화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위하는 그런 화면을 제가 스크린샷을 한 게 아닙니다. 일본 내부에서의 여론이 움직이는 것을 스크린샷을 한 거예요. 또한 이 일본 기업들, 이런 것은 지금 시위는 국민의 여론이고 일본 기업들의 여론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기네들한테 좋을 일이 없어요. 일본 기업이 그 위안부 판결이란 건지 만약 그걸 뒤집었다 쳐요, 아니면 일본이 개헌을 한다든지, 그 아베 여러가지 안보라든지 의도가 여러가지가 지금 해석에 따라서 다른데, 그게 뭐가 됐던, 그 정치적인 이유가 뭐가 됐던 일본 기업한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당장 PR이라든지 이런 걸 파는 게 일본 기업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내에서 아베는 참 위기에 처한 상황이죠. 자, 요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번 정중히 부탁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죠.